자, 순만큼 나와도 중학수학 개념기본서 2상 지금 페이지 지금 56페이지에 지금 지수법칙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지수법칙이 지금 A가 0이 아니고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을 하게 되면 A의 M 곱하기 N 더하기 N승 이렇게 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나눗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뺄셈으로 바뀌게 되는데 M이 N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같으면은 1이 되게 되는 거고, 만약에 m이 n보다 작게 되면 여기가 음수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분수로 바꿔서 양수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야. 얘가 이제 분수로 가게 되면은 이때는 요게 그치? n-n이 아니라 n-m으로 여기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치? A의 M승에 요거에 N승을 하게 되면 요 지수끼리는 이렇게 곱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4의 A, B에 요거에 N승을 하게 되면 각각의 N승이 되게 된다라는 부분이야. 그치? 자, 이 지수법칙 이렇게 돼서 우리는 중1 때 같은 수 또는 문자의 곱을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지?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과 같이 거듭제곱으로 이제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고 표기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A를 n개 곱했다 이러면은 A의 n승에서 요 A를 우리가 미치라고 부르고 요 위에 있는 지수, 그지? n을 지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자, 이제부터 거듭제곱의 뜻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성질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 성질을 미리 말하자면, 자,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곱셈, 나눗셈은 지수끼리의 계산만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지. 곱은 합, 나눗셈은 뺄셈으로. 그래서 이를 우리가 지수법칙이라고 하는데, 지수법칙은 앞으로 배울 식의 계산이나 방정식, 부등식에서 계속 이용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을 어떻게 간단히 나타낼까,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지수끼리 이제 합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A의 제곱 곱하기 A의 3승을 곱하게 되면 A가 2개고 A가 3개니까 결국 A가 5개니까 요거는 2 더하기 3에서 5라고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때 A의 5승의 지수 5는 요거의 두 지수 2하고 3의 합과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지? 일반적으로 이제 mn이 자연수일 때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거듭제곱의 곱셈 이렇게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이렇게 지수의 합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지, 그지? 위 성질을 이용하면 밑이 같은 거듭제곱을 여러 개 곱하더라도 지수의 덧셈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A의 L승, A의 M승, A의 N승을 하게 되면 L, M, N이 다 합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예제 1번을 보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랬는데, 여기 A의 4승, A의 제곱 이렇게 됐는데, A의 4승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A의 6승이 되게 되고, 얘는 이제 지수를 다 더하면 되니까 X의 3 더하기 5 더하기 2를 하면은 얘는 10이 나오게 되지, 그지? 세 번째를 보면 A의 5승, A의 1승, 5의 2승, 5의 1승, 5의 3승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밑이 다 같기 때문에 이제 지수끼리만 합하게 되면 5의 6승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x, x끼리 계산할 수 있고 y, y끼리, 그러니까 밑이 같은 경우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x제곱하고 x를 계산하면 x의 3승, y의 3승 곱하기 y의 2승을 꼭 계산하게 되면 y의 5승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A의 M승에 요거의 N승은 어떻게 간단히 나타낼까, 이런 건데, 이 지수끼리의 곱으로 우리가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A의 3승, 요거의 4승은 A의 3승이 4제곱, 즉 요거를 A의 3승을 4개 한 거니까 4 곱하기 3을 해서 이렇게 12로 나타내면 되는 거야. 이때 A의 12의 지수 12는 요거에서 지수 3과 4의 곱과 같음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mn이 자연수일 때 거듭제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라고 해서 A의 m승의 n승을 이 두 개를 곱한 A의 mn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을 여러 번 할 때도 지수법칙 2를 이용하면, 자, 얘네끼리 그냥 다 곱하면 되는 거야, 그지?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6, 4, 24. 그래서 A의 24승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예제 2번을 보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했는데, 5의 3승의 4승이니까 이건 2개 곱하면 5의 12승이 되고, A의 제곱의 3승이면 A의 6승, 그 다음에 이제 y의 3승의 제곱이면 y의 6승, 그 다음에 y 제곱의 4승이면 y의 8승이잖아. 그래서 6승 8승이 더하게 되면 y의 14승이 되게 되는 거고,
4번을 보면은 x의 4승, 그 다음에 y의 9승, 그 다음에 x의 6승이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근데 밑이 다른 얘는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치? y의 9승은 그냥 놔두고 이 두 개만 지수끼리 합하게 되면 x의 10승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을 하면 이게 여기가 곱하기라서 얘가 곱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얘가 요거의 m승이 되면 뭐 합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순간 착각해서 이렇게 혼동할 수도 있는데 혼동하지 말란 얘기고. 자, 여기 매스 스토리를 보면 이제 지수의 유래가 나오는데 인간의 수의 크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의 상대적 크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수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같은 수를 몇 번씩 곱할 때 표현 방법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아라비아 수학자 알콰이즈미 그지? 였고 1586년 스테빈에 의해 1제곱은 1로 2제곱은 2로 표시해서 이거를 2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는 거지 그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지수를 작게 써서 표현하는 방법은 데카르트에 의해서 도입됐어. 이 사람이 참 많은 일을 했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5의 제곱의 a승 그 다음에 5의 3승의 4승이 5의 18승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그지? 자, 5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데 5의 2a 그 다음에 얘는 3, 4, 10인데 이 두 개를 더하면 5의 2a 더하기 10이니까 얘가 18이니까 이 지수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a 더하기 12가 이제 18이 돼야 되니까 넘기고 나서 a를 계산하면 a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와 같이 문자가 아닌 수의 거듭제곱의 계산에서도 우리가 지수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 예제 3번을 보면 2의 x에 64를 곱한 게 8의 x가 될 때 x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64라는 거는 2의 6승이고 8은 2의 3승이 되니까 2로 통일을 하면은 2의 x랑 얘는 2의 6승 그 다음에 8은 2의 3승이니까 이게 3x가 되는 거고 계산하면 2의 x 더하기 6이 돼서 얘는 3x니까 x 더하기 6이 3x다 2x가 6이 된다. 그러면 x는 뭐가 돼? 3이 되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어떻게 간단히 나타낼까 이랬는데 mn의 크기에 따라 우리가 요렇게 요거든가 아니면 1 아니면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두 지수의 대소관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 7승 나누기 a의 4승이다 그러면 이거는 빼기니까 a의 3승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a의 4승을 a의 4승으로 나누게 되면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a의 4승을 a의 7승으로 나누게 되면 약분이 돼서 결국은 a의 3승이 되는 거지 그지? 이것처럼 나눠지는 지수가 큰 경우 작은 경우 지수 차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지수의 차를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게 더 작으면 이때는 이렇게 반대로 이제 분모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치? 일반적으로 a가 0이 아니고 mn이 자연수일 때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mn의 크기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랬어.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를 그냥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하게 되면 a의 이제 4 빼기 7이 돼서 a의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a의 3승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한 게 뭐냐면 a가 0이 아니고 mn이 자연수일 때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두 지수 mn의 크기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수법칙 3을 보면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을 하게 되면 차가 되고 같으면 1이고 이게 그지? m이 더 작으면 이때는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다음 식을 간단히 하려 했으니까 얘는 5의 5승, 그지? 예제 4번을 보면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죠. 5 빼기 2는 3이니까 5의 3승이 되고 얘는 6 빼기 2니까 이거는 a의 4승이 되고 얘는 지금 얘가 더 크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a 제곱, 그러니까 a 제곱분의 1이 되게 되는 거고 얘는 7에서 3 빼고 2 빼는 거니까 5를 빼면은, 그치? 제곱이 돼서 x의 제곱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치? 자,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라는 얘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면 돼.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a, b의 n승, 그 다음 b분의 a의 n승, 그랬을 때 이제 b가 0이 아니다. 왜 분모에 들어가면 0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쓴 거고, 이건 어떻게 간단히 나타낼까 이런 얘기인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n승을 해주면 되고, 이것도 각각에 대해서 n승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A, B의 3승과 B분의 A의 3승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얘는 A, B가 지금 3개 있는 거고 A가 3개, B가 3개니까 A의 3승, B의 3승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B분의 A의 요거의 3승이라는 거는 얘가 3개니까 A가 3개, B가 3개니까 A의 3승, B의 3승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n이 자연수일 때 미치 곱 또는 분수 꼴인 거듭제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랬어. 지수 법칙을 보게 되면 이건 A의 n승, B의 n승이니까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얘도 n승, 요거도 n승이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예제 5번을 보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하려 했는데 A, B의 5승 이랬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A의 5승, B의 5승이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요거의 4승인데 요걸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4승이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고 B의 4승, A 4승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세 번째는 이게 3승 요걸 하게 되면 얘는 2 곱하기 3을 하면 6이고 3 곱하기 3을 하면 9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의 6승 곱하기 B의 9승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4번을 보면 B의 4승, A의 3승 요거의 4승인데 하게 되면 요거는 4 곱하기 4를 해서 16이 되고 얘는 12가 돼서 근데 B의 16승 분의 A의 12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자, 5번을 보면 요거의 제곱인데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고 x의 제곱은 x제곱 그 다음에 y의 3승의 제곱이니까 y의 6승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6번을 보게 되면 얘는 y분의 2x의 제곱에 요거의 3승이니까 얘는 y의 3승, 2의 3승을 하게 되면 8이니까 8로 나타내고 x제곱에 3승을 하면 x의 6승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면 되는 거지. 그지? 지수법칙 4의 경우는 지수의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우려가 많다. 그래서 다음 상황을 점검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지? 자, 요거의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 부호는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호를 조심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의 거듭 제곱이 바른가 그러면 얘는 2의 3승이니까 2의 3승은 8이잖아. 그래서 8을 여기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x의 3승, y의 3승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분배를 모두 하였는가 이랬는데 이거 제곱하게 되면 4x의 4승이고 얘는 y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y의 제곱 안 했으니까 틀린 거야.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각자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알겠지? 자, 지수법칙 1에서 4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지수법칙은 모든 식들의 계산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니까 무조건 잘해야지. 그지? 계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면은 엄청 아까운 거야. 그지? 자, 지수법칙인데 요거는 이제 mn이 곱이 되면은 이제 지수는 합이 되고 요거의 곱이면 얘는 지수랑 요거랑 곱이 돼서 mn이 되고 나누스 m은 빼기로 나타내면 되는 거고 a, b의 n승을 하면 되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n승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지. 그지? 이것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지수법칙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자는 건데 지금 4의 3승 곱하기 5의 제곱에 4승은 몇 자릿수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a 곱하기 10의 k로 이렇게 나타내.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자연수의 자릿수는 10의 거듭제곱의 지수와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얘는 우리가 1 더하기 2자리, 1 더하기 3자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떤 수가 a 곱하기 2꼴이면 이거는 a의 자릿수 그 다음에 더하기 n자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와 2와 5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수를 2와 5를 묶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이거잖아. 그럼 얘 두 자리니까 6이니까 얘는 6 더하기 2가 돼서 8자리 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제 6번을 보면 2의 8승 곱하기 5의 5승이 n자리 자연수일 때 n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요걸 하게 되면 얘는 이제 10의 거듭제곱 나타나면 요건데 얘가 한 자리 숫자고 얘가 6이니까 더하면 6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한 자리 숫자에서 1 여기서 5니까 두 개를 더하면 이건 몇 자리 수다? 6자리 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의 50, 4의 40, 5의 30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이랬어. 지수를 같게 만든 다음에 밑을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밑이 같은 세 수의 크기의 비교는 x, y, z의 크기 비교와 같다. 이때 지수가 큰 쪽이 우리가 큰 수가 되는데 이제 왜냐면 a가 1보다 크니까. 근데 a가 0하고 1 사이면 또 반대가 되기는 해. 자, 예를 들어서 세 수가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이면 지수가 5, 6, 7로 크니까 당연히 이 순서를 따라가는 건데
거꾸로 지수가 같은 세수 x가 이렇게 같고 a가 1보다 크고 이렇게 클 때 a, b, c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때도 밑이 클수록 큰 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3에 50, 4에 40, 5에 30의 경우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르지만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우리가 지수가 같게 만들 수가 있지. 그러니까 3의 5승에 이제 3의 50승이라는 거는 3의 5 곱하기 10승이니까 얘는 3의 5 곱하기 10승으로 나타내고 얘도 이런 식으로 그치? 4 곱하기 10, 3 곱하기 10이니까 4의 4승, 5의 3승 나타내게 되면 243, 256, 125니까 그치? 125가 제일 작고 243 그 다음이고 256이 그 다음이니까 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수는 이제 4의 40승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예제 7번을 보면 세수의 가장 큰 수를 구하려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지수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얘를 나타내면 이렇게 100승으로 나타내게 되면 숫자가 216, 125, 128이니까 제일 큰 숫자는 뭐야? 6의 300승이 이제 제일 큰 숫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싱크매스를 보면 숫자 2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숫자 2를 3번 써서 나타낼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내자 이런 얘기야.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222 또는 22의 제곱 또는 2의 22승, 2의 2승의 2승 이렇게 네 가지 수가 머리에 떠올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2의 16이고 2의 2승의 2승 그리고 그 다음에는 22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가장 큰 수는 2의 22승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숫자를 4번 써서 나타내는 수 중 가장 큰 수는 무엇일까 이랬어. 그럼 작은 수대로 나타내면 222 요거의 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적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 수들에 가까운 10의 거듭 제곱꼴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는 10의 3승, 10의 4승, 10의 5승 거듭제곱 이 수들에 가까운 10의 거듭제곱꼴을 나타내면 얘는 지금 4자리잖아 그치? 2222니까 얘는 10의 3승에 가깝고 얘는 요게 지금 그지? 요거를 10의 4승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까운 거를 나타내게 된 거지 그치? 마지막 수 지금 2에 이거는 100억을 이거 뭐냐 그치? 100억을 1260000 그지? 12만 6천 번이나 곱해서 얻어지는 수이다. 이를 4번 사용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놀랍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거듭 제곱으로 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했을 때는 이런 식까지 나온다는 거니까, 요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자, 지금까지 내용을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